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음씨 착한 젊은 농부 박민준이 살았습니다. 민준은 가난했지만 새벽부터 밤늦도록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달빛골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덕분에 늘 따뜻했습니다. 마을에는 김수연이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과 해맑은 웃음, 고운 마음씨를 가진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수연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아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 수연을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주는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수연에게 다가갔고 수연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대문이 열리고 수연이 수줍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옅은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입은 수연의 모습은 마치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왔어요. 응, 수연 씨 보고 싶어서 왔어. 민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밭에서 딴 옥수수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수연은 손에 든 보자기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종달새 울음소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민준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옥수수를 꺼내 맛을 보았습니다. 갓 쪄낸 옥수수의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향이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정말 맛있다. 꿀처럼 달콤하네. 혹시 꿀이라도 발랐어요? 호호, 맛있죠? 오늘 아침에 딴 옥수수예요. 많이 땄으니 다 드세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은방울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주는 수연이 가져온 따뜻한 옥수수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둘은 나란히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실은 늘 민준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은 풍요로웠지만 수연은 점점 현실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가난이라는 벽은 점점 더 높고 견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밝고 명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연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마을 뒷동산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뒷동산은 아름다웠지만 수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은 차마 민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가난은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어요. 수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저는 땅이 많은 부잣집으로 시집갈 거예요.
수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약속은 다 거짓이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었지만 현실이에요. 수연은 차갑게 말하며 민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사랑의 배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억울함이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점점 멀어져 갔고 야속하게도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에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수연의 환영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결국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젊은 농부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아, 어쩌다 이렇게 병이 났느냐?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며 아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민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간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앓던 민준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운을 차린 민준은 아버지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을 벌러 갈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땅을 살 거예요. 민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이 좁은 달빛골에서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땅 한 조각 가질 수 없다. 아비도 젊었을 때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너라도 꼭 성공하거라.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고 정든 달빛골을 떠났습니다. 낡은 보찜 하나와 희망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떠난 길이었지만 가슴속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민준은 큰 도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길에 바치를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때로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며 고생스러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민준은 꿈에 그리던 큰 도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달빛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집들이 즐비했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거리는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한양은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가난한 농부 출신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촌에서 갓 올라온 듯한 민준을 냉대했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며칠을 굶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 민준은 어느 큰 기와집 담벼락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젊은이. 정신 차려요. 새벽녘 쨍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새벽 일찍 밭으로 가던 집안 하녀 순이가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쯧쯧. 굶어서 쓰러졌나? 어서 일어나요. 따라와요. 순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이는 민준을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민준을 걱정하며 순이는 따뜻한 숭늉까지 곁들여 내왔습니다. 민준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밥 먹고 기운 차려요. 순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민준은 밥을 든든히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순이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민준은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은 집안 구경을 하다가 안채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 달려가 보니 아름다운 아씨 김은혜가 마루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는 은혜 아씨를 본 민준은 정신없이 그녀를 업고 급히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은혜 아씨를 꼼꼼히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지만 몸이 많이 약하고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푹 쉬고 따뜻한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의원은 쇠약해진 은혜 아씨를 걱정하며 정성껏 진맥했습니다. 민준은 은혜 아씨를 다시 집으로 업어다주고 하녀순이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인 김대감은 중요한 일로 잠시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하녀순이 혼자 아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김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딸 은혜를 걱정하며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은혜가 무사했어. 헌데, 자네는 누구인가?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민준은 김대감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마을을 떠나 한양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민준의 말에 김대감은 감동하여 젊은 농부를 집에서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민준은 김대감 집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김대감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은혜 아씨를 살뜰하게 챙기고 보살피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김대감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민준은 산기슭에서 탐스럽게 익은 산딸기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기력이 없어 힘들어하던 은혜 아씨가 생각난 민준은 산딸기를 한 광줄이 가득 따서 아씨 방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은혜 아씨는 민준이 가져온 탐스러운 산딸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혜 아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민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매일 아침 산딸기를 따다 은혜 아씨에게 가져다 주었고 은혜 아씨는 산딸기를 먹으며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딸기를 따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민준은 우연히 황금빛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귀한 산삼을 본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혜 아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혜 아씨는 민준이 가져온 귀한 산삼을 정성껏 다려 먹었고 놀랍게도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은혜 아씨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은혜 아씨가 건강해진 모습을 본 김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민준을 향한 김대감과 은혜 아씨의 고마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갑자기 포도청 사람들이 들이닥쳐 김대감을 억울하게 잡아갔습니다. 서대감이라는 악독한 관리가 김대감을 모함하여 영모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은혜 아씨는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혜 아씨의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던 민준은 김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포도청에 몰래 잠입하여 갇혀있는 김대감을 만났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서대감의 집에 숨겨진 누명의 증거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서대감의 집에서 누명을 벗을 증거를 찾아주시오. 민준은 은혜 아씨와 김대감의 은혜를 갚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서대감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준이 찾아낸 증거 덕분에 김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침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이 감사하며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겸손하게 모든 상을 사양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의 착한 마음씨와 용감함, 그리고 은혜아 씨를 향한 진심에 감탄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은혜아 씨와 혼인하여 자신의 양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민준, 부디 내 딸 은혜와 혼인하여 내 양자가 되어주게.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은혜아 씨를 향한 마음과 김대감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결혼 후 민준과 은혜아 씨는 김대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정든 고향 달빛골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민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후한 은혜를 갚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민준은 아름다운 아내 은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날,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예전에 수연에게 버림받았던 바로 그 뒷동산에 다시 올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언덕에서 민준은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푸른 싹이 돋아나는 달빛골 마을을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달빛골 사람들은 민준 부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음씨 착한 젊은 농부 박민준이 살았습니다. 민준은 가난했지만 새벽부터 밤늦도록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달빛골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덕분에 늘 따뜻했습니다. 마을에는 김수연이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과 해맑은 웃음, 고운 마음씨를 가진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수연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아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민준은 처음 수연을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준은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수연에게 다가갔고 수연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대문이 열리고 수연이 수줍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옅은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입은 수연의 모습은 마치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왔어요. 응. 수연 씨 보고 싶어서 왔어. 민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밭에서 딴 옥수수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수연은 손에 든 보자기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종달새 울음소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민준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옥수수를 꺼내 맛을 보았습니다. 갓 쪄낸 옥수수의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향이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정말 맛있다. 꿀처럼 달콤하네. 혹시 꿀이라도 발랐어요? 호호, 맛있죠? 오늘 아침에 딴 옥수수예요. 많이 땄으니 다 드세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은방울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은 수연이 가져온 따뜻한 옥수수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둘은 나란히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실은 늘 민준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은 풍요로웠지만 수연은 점점 현실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가난이라는 벽은 점점 더 높고 견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밝고 명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연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마을 뒷동산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뒷동산은 아름다웠지만 수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은 차마 민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가난은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어요. 수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저는 땅이 많은 부잣집으로 시집 갈 거예요. 수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약속은 다 거짓이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었지만 현실이에요. 수연은 차갑게 말하며 민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사랑의 배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억울함이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점점 멀어져 갔고 야속하게도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에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수연의 환영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결국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젊은 농부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아, 어쩌다 이렇게 병이 났느냐?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며 아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민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간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앓던 민준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운을 차린 민준은 아버지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을 벌러 갈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땅을 살 거예요. 민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이 좁은 달빛골에서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땅 한 조각 가질 수 없다. 아비도 젊었을 때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너라도 꼭 성공하거라.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고 정든 달빛골을 떠났습니다. 낡은 보찜 하나와 희망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떠난 길이었지만 가슴속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민준은 큰 도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길에 바치를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때로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며 고생스러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민준은 꿈에 그리던 큰 도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달빛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집들이 즐비했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거리는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한양은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가난한 농부 출신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촌에서 갓 올라온 듯한 민준을 냉대했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며칠을 굶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 민준은 어느 큰 기와집 담벼락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젊은이. 정신 차려요. 새벽녘 쨍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새벽 일찍 밭으로 가던 집안 하녀 순이가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쯧쯧. 굶어서 쓰러졌나? 어서 일어나요. 따라와요. 순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이는 민준을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민준을 걱정하며 순이는 따뜻한 숭늉까지 곁들여 내왔습니다. 민준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밥 먹고 기운 차려요. 순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민준은 밥을 든든히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순이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민준은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은 집안 구경을 하다가 안채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 달려가 보니 아름다운 아씨 김은혜가 마루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는 은혜 아씨를 본 민준은 정신없이 그녀를 업고 급히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은혜 아씨를 꼼꼼히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지만 몸이 많이 약하고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푹 쉬고 따뜻한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의원은 쇠약해진 은혜아 씨를 걱정하며 정성껏 진맥했습니다. 민준은 은혜아 씨를 다시 집으로 업어다주고 하녀순이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인 김대감은 중요한 일로 잠시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하녀순이 혼자 아 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김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딸 은혜를 걱정하며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은혜가 무사했어. 헌데, 자네는 누구인가?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민준은 김대감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마을을 떠나 한양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민준의 말에 김대감은 감동하여 젊은 농부를 집에서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민준은 김대감 집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김대감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은혜아 씨를 살뜰하게 챙기고 보살피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김대감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민준은 산기슭에서 탐스럽게 익은 산딸기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기력이 없어 힘들어하던 은혜 아씨가 생각난 민준은 산딸기를 한 광줄이 가득 따서 아씨 방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은혜 아씨는 민준이 가져온 탐스러운 산딸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혜 아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민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매일 아침 산딸기를 따다 은혜 아씨에게 가져다 주었고 은혜 아씨는 산딸기를 먹으며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딸기를 따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민준은 우연히 황금빛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귀한 산삼을 본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혜아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혜아 씨는 민준이 가져온 귀한 산삼을 정성껏 다려 먹었고 놀랍게도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은혜아 씨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은혜아 씨가 건강해진 모습을 본 김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민준을 향한 김대감과 은혜아 씨의 고마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갑자기 포도청 사람들이 들이닥쳐 김대감을 억울하게 잡아갔습니다. 서대감이라는 악독한 관리가 김대감을 모함하여 영모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은혜아 씨는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혜아 씨의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던 민주는 김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주는 위험을 무릅쓰고 포도청에 몰래 잠입하여 갇혀있는 김대감을 만났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서대감의 집에 숨겨진 누명의 증거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서대감의 집에서 누명을 벗을 증거를 찾아주시오. 민주는 은혜아 씨와 김대감의 은혜를 갚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서대감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준이 찾아낸 증거 덕분에 김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침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이 감사하며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겸손하게 모든 상을 사양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의 착한 마음씨와 용감함, 그리고 은혜아 씨를 향한 진심에 감탄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은혜아 씨와 혼인하여 자신의 양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민준, 부디 내 딸 은혜와 혼인하여 내 양자가 되어주게.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은혜아 씨를 향한 마음과 김대감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결혼 후 민준과 은혜아 씨는 김대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정든 고향 달빛골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민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후한 은혜를 갚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민준은 아름다운 아내 은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날,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예전에 수연에게 버림받았던 바로 그 뒷동산에 다시 올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언덕에서 민준은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푸른 싹이 돋아나는 달빛골 마을을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달빛골 사람들은 민준 부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음씨 착한 젊은 농부 박민준이 살았습니다. 민준은 가난했지만 새벽부터 밤늦도록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달빛골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덕분에 늘 따뜻했습니다. 마을에는 김수연이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과 해맑은 웃음, 고운 마음씨를 가진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수연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아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민준은 처음 수연을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준은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수연에게 다가갔고 수연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대문이 열리고 수연이 수줍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옅은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수연의 모습은 마치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왔어요. 응. 수연 씨 보고 싶어서 왔어. 민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밭에서 딴 옥수수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수연은 손에 든 보자기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종달새 울음소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민준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옥수수를 꺼내 맛을 보았습니다. 갓 쪄낸 옥수수의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향이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정말 맛있다. 꿀처럼 달콤하네.
혹시 꿀이라도 발랐어요? 호호, 맛있죠? 오늘 아침에 딴 옥수수예요. 많이 땄으니 다 드세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은방울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주는 수연이 가져온 따뜻한 옥수수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둘은 나란히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실은 늘 민준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은 풍요로웠지만 수연은 점점 현실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가난이라는 벽은 점점 더 높고 견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밝고 명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연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마을 뒷동산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뒷동산은 아름다웠지만 수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은 차마 민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가난은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어요. 수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저는 땅이 많은 부잣집으로 시집 갈 거예요. 수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약속은 다 거짓이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었지만 현실이에요. 수연은 차갑게 말하며 민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사랑의 배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억울함이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점점 멀어져 갔고 야속하게도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에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수연의 환영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결국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젊은 농부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아, 어쩌다 이렇게 병이 났느냐?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며 아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민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간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앓던 민주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운을 차린 민주는 아버지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을 벌러 갈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땅을 살 거예요. 민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이 좁은 달빛골에서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땅 한 조각 가질 수 없다. 아비도 젊었을 때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너라도 꼭 성공하거라.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고 정든 달빛골을 떠났습니다. 낡은 보찜 하나와 희망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떠난 길이었지만 가슴속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민주는 큰 도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길에 바치를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때로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며 고생스러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민주는 꿈에 그리던 큰 도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달빛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집들이 즐비했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거리는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한양은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가난한 농부 출신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촌에서 갓 올라온 듯한 민준을 냉대했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며칠을 굶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 민준은 어느 큰 기와집 담벼락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젊은이. 정신 차려요. 새벽녘 쨍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새벽 일찍 밭으로 가던 집안 하녀 순이가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쯧쯧. 굶어서 쓰러졌나? 어서 일어나요. 따라와요. 순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이는 민준을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민준을 걱정하며 순이는 따뜻한 숭늉까지 곁들여 내왔습니다. 민준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밥 먹고 기운 차려요. 순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민준은 밥을 든든히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순이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민준은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은 집안 구경을 하다가 안채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 달려가 보니 아름다운 아씨 김은혜가 마루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는 은혜 아씨를 본 민준은 정신없이 그녀를 업고 급히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은혜 아씨를 꼼꼼히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지만 몸이 많이 약하고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푹 쉬고 따뜻한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의원은 쇠약해진 은혜 아씨를 걱정하며 정성껏 진맥했습니다. 민준은 은혜 아씨를 다시 집으로 업어다주고 하녀 순이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인 김대감은 중요한 일로 잠시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하녀 순이 혼자 아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김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딸 은혜를 걱정하며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은혜가 무사했어. 헌데, 자네는 누구인가?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민준은 김대감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마을을 떠나 한양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민준의 말에 김대감은 감동하여
젊은 농부를 집에서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민주는 김대감 집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김대감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은혜아 씨를 살뜰하게 챙기고 보살피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김대감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민준은 산기슭에서 탐스럽게 익은 산딸기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기력이 없어 힘들어하던 은혜아 씨가 생각난 민준은 산딸기를 한 광줄이 가득 따서 아씨 방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은혜아 씨는 민준이 가져온 탐스러운 산딸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혜아 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민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매일 아침 산딸기를 따다 은혜아 씨에게 가져다 주었고 은혜아 씨는 산딸기를 먹으며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딸기를 따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민준은 우연히 황금빛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귀한 산삼을 본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혜아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혜아 씨는 민준이 가져온 귀한 산삼을 정성껏 다려 먹었고 놀랍게도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은혜아 씨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은혜아 씨가 건강해진 모습을 본 김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민준을 향한 김대감과 은혜아 씨의 고마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갑자기 포도청 사람들이 들이닥쳐 김대감을 억울하게 잡아갔습니다. 서대감이라는 악독한 관리가 김대감을 모함하여 영모제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은혜아 씨는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혜아 씨의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던 민준은 김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포도청에 몰래 잠입하여 갇혀있는 김대감을 만났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서대감의 집에 숨겨진 누명의 증거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서대감의 집에서 누명을 벗을 증거를 찾아주시오. 민준은 은혜아 씨와 김대감의 은혜를 갚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서대감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준이 찾아낸 증거 덕분에 김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침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이 감사하며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겸손하게 모든 상을 사양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의 착한 마음씨와 용감함, 그리고 은혜아 씨를 향한 진심에 감탄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은혜아 씨와 혼인하여 자신의 양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민준, 부디 내 딸 은혜와 혼인하여 내 양자가 되어주게.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은혜아 씨를 향한 마음과 김대감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결혼 후 민준과 은혜아 씨는 김대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정든 고향 달빛골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민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후한 은혜를 갚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민준은 아름다운 아내 은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날,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예전에 수연에게 버림받았던 바로 그 뒷동산에 다시 올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언덕에서 민준은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푸른 싹이 돋아나는 달빛골 마을을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달빛골 사람들은 민준 부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음씨 착한 젊은 농부 박민준이 살았습니다. 민준은 가난했지만 새벽부터 밤늦도록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달빛골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덕분에 늘 따뜻했습니다.
마을에는 김수연이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과 해맑은 웃음, 고운 마음씨를 가진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수연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아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 수연을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주는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수연에게 다가갔고 수연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대문이 열리고 수연이 수줍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옅은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입은 수연의 모습은 마치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왔어요. 응, 수연 씨 보고 싶어서 왔어. 민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밭에서 딴 옥수수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수연은 손에 든 보자기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종달새 울음소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민준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옥수수를 꺼내 맛을 보았습니다. 갓 쪄낸 옥수수의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향이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정말 맛있다. 꿀처럼 달콤하네. 혹시 꿀이라도 발랐어요? 호호, 맛있죠? 오늘 아침에 딴 옥수수예요. 많이 땄으니 다 드세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은방울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주는 수연이 가져온 따뜻한 옥수수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둘은 나란히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실은 늘 민준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은 풍요로웠지만 수연은 점점 현실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가난이라는 벽은 점점 더 높고 견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밝고 명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연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마을 뒷동산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뒷동산은 아름다웠지만 수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은 차마 민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가난은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어요. 수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저는 땅이 많은 부잣집으로 시집갈 거예요. 수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약속은 다 거짓이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었지만 현실이에요. 수연은 차갑게 말하며 민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사랑의 배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억울함이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점점 멀어져 갔고 야속하게도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에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수연의 환영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결국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젊은 농부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아, 어쩌다 이렇게 병이 났느냐?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며 아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민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간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앓던 민준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운을 차린 민준은 아버지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을 벌러 갈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땅을 살 거예요. 민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이 좁은 달빛골에서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땅 한 조각 가질 수 없다. 아비도 젊었을 때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너라도 꼭 성공하거라.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고 정든 달빛골을 떠났습니다. 낡은 보찜 하나와 희망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떠난 길이었지만 가슴속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민준은 큰 도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길에 바치를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때로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며 고생스러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민준은 꿈에 그리던 큰 도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달빛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집들이 즐비했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거리는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한양은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가난한 농부 출신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촌에서 갓 올라온 듯한 민준을 냉대했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며칠을 굶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 민준은 어느 큰 기와집 담벼락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젊은이. 정신 차려요. 새벽녘 쨍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새벽 일찍 밭으로 가던 집안 하녀 순이가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쯧쯧. 굶어서 쓰러졌나? 어서 일어나요. 따라와요. 순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이는 민준을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민준을 걱정하며 순이는 따뜻한 숭늉까지 곁들여 내왔습니다. 민준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밥 먹고 기운 차려요. 순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민준은 밥을 든든히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순이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민준은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주는 집안 구경을 하다가 안채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 달려가 보니 아름다운 아씨 김은혜가 마루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는 은혜 아씨를 본 민주는 정신없이 그녀를 업고 급히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은혜 아씨를 꼼꼼히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지만 몸이 많이 약하고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푹 쉬고 따뜻한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의원은 쇠약해진 은혜 아씨를 걱정하며 정성껏 진맥했습니다. 민주는 은혜 아씨를 다시 집으로 업어다주고 한여순이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인 김대감은 중요한 일로 잠시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한여순이 혼자 아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김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딸 은혜를 걱정하며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은혜가 무사했어. 헌데, 자네는 누구인가?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민준은 김대감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마을을 떠나 한양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민준의 말에 김대감은 감동하여 젊은 농부를 집에서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민준은 김대감 집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김대감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은혜 아씨를 살뜰하게 챙기고 보살피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김대감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민준은 산기슭에서 탐스럽게 익은 산딸기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기력이 없어 힘들어하던 은혜 아씨가 생각난 민준은 산딸기를 한 광줄이 가득 따서 아씨 방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은혜 아씨는 민준이 가져온 탐스러운 산딸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혜 아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민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매일 아침 산딸기를 따다 은혜 아씨에게 가져다 주었고 은혜 아씨는 산딸기를 먹으며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딸기를 따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민준은 우연히 황금빛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귀한 산삼을 본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혜 아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혜 아씨는 민준이 가져온 귀한 산삼을 정성껏 다려 먹었고 놀랍게도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은혜 아씨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은혜 아씨가 건강해진 모습을 본 김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민준을 향한 김대감과 은혜 아씨의 고마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갑자기 포도청 사람들이 들이닥쳐 김대감을 억울하게 잡아갔습니다. 서대감이라는 악독한 관리가 김대감을 모함하여 영모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은혜 아씨는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혜 아씨의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던 민준은 김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포도청에 몰래 잠입하여 갇혀있는 김대감을 만났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서대감의 집에 숨겨진 누명의 증거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서대감의 집에서 누명을 벗을 증거를 찾아주시오. 민준은 은혜 아씨와 김대감의 은혜를 갚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서대감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준이 찾아낸 증거 덕분에 김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침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이 감사하며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겸손하게 모든 상을 사양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의 착한 마음씨와 용감함, 그리고 은혜 아씨를 향한 진심에 감탄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은혜 아씨와 혼인하여 자신의 양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민준, 부디 내 딸 은혜와 혼인하여 내 양자가 되어주게.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은혜 아씨를 향한 마음과 김대감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결혼 후 민준과 은혜아 씨는 김대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정든 고향 달빛골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민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후한 은혜를 갚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민준은 아름다운 아내 은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날,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예전에 수연에게 버림받았던 바로 그 뒷동산에 다시 올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언덕에서 민준은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푸른 싹이 돋아나는 달빛골 마을을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달빛골 사람들은 민준 부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음씨 착한 젊은 농부 박민준이 살았습니다. 민준은 가난했지만 새벽부터 밤늦도록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달빛골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덕분에 늘 따뜻했습니다. 마을에는 김수연이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과 해맑은 웃음, 고운 마음씨를 가진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수연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아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민준은 처음 수연을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준은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수연에게 다가갔고 수연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대문이 열리고 수연이 수줍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옅은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입은 수연의 모습은 마치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왔어요. 응. 수연 씨 보고 싶어서 왔어. 민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밭에서 딴 옥수수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수연은 손에 든 보자기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종달새 울음소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민준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옥수수를 꺼내 맛을 보았습니다. 갓 쪄낸 옥수수의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향이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정말 맛있다. 꿀처럼 달콤하네. 혹시 꿀이라도 발랐어요? 호호, 맛있죠? 오늘 아침에 딴 옥수수예요. 많이 땄으니 다 드세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은방울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은 수연이 가져온 따뜻한 옥수수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둘은 나란히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실은 늘 민준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은 풍요로웠지만 수연은 점점 현실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가난이라는 벽은 점점 더 높고 견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밝고 명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연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마을 뒷동산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뒷동산은 아름다웠지만 수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은 차마 민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가난은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어요. 수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저는 땅이 많은 부잣집으로 시집갈 거예요. 수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약속은 다 거짓이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었지만 현실이에요. 수연은 차갑게 말하며 민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사랑의 배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억울함이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점점 멀어져 갔고 야속하게도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에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수연의 환영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결국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젊은 농부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아, 어쩌다 이렇게 병이 났느냐?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며 아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민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간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앓던 민준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운을 차린 민준은 아버지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을 벌러 갈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땅을 살 거예요. 민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이 좁은 달빛골에서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땅 한 조각 가질 수 없다. 아비도 젊었을 때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너라도 꼭 성공하거라.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고 정든 달빛골을 떠났습니다. 낡은 보찜 하나와 희망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떠난 길이었지만 가슴속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민준은 큰 도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길에 바치를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때로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며 고생스러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민준은 꿈에 그리던 큰 도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달빛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집들이 즐비했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거리는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한양은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가난한 농부 출신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촌에서 갓 올라온 듯한 민준을 냉대했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며칠을 굶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
민주는 어느 큰 기와집 담벼락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젊은이. 정신 차려요. 새벽녘 쨍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새벽 일찍 밭으로 가던 집안 하녀 순이가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쯧쯧. 굶어서 쓰러졌나? 어서 일어나요. 따라와요. 순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이는 민준을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민준을 걱정하며 순이는 따뜻한 숭늉까지 곁들여 내왔습니다. 민준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밥 먹고 기운 차려요. 순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민준은 밥을 든든히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순이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민준은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은 집안 구경을 하다가 안채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 달려가 보니 아름다운 아씨 김은혜가 마루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는 은혜 아씨를 본 민준은 정신없이 그녀를 업고 급히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은혜 아씨를 꼼꼼히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지만 몸이 많이 약하고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푹 쉬고 따뜻한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의원은 쇠약해진 은혜 아씨를 걱정하며 정성껏 진맥했습니다. 민준은 은혜 아씨를 다시 집으로 업어다주고 하녀 순이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인 김대감은 중요한 일로 잠시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하녀 순이 혼자 아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김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딸 은혜를 걱정하며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은혜가 무사했어. 헌데, 자네는 누구인가?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민준은 김대감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마을을 떠나 한양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민준의 말에 김대감은 감동하여 젊은 농부를 집에서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민준은 김대감 집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김대감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은혜 아씨를 살뜰하게 챙기고 보살피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김대감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민준은 산기슭에서 탐스럽게 익은 산딸기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기력이 없어 힘들어하던 은혜 아씨가 생각난 민준은 산딸기를 한 광줄이 가득 따서 아씨 방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은혜 아씨는 민준이 가져온 탐스러운 산딸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혜 아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민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매일 아침 산딸기를 따다 은혜 아씨에게 가져다 주었고 은혜 아씨는 산딸기를 먹으며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딸기를 따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민준은 우연히 황금빛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귀한 산삼을 본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혜 아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혜 아씨는 민준이 가져온 귀한 산삼을 정성껏 다려 먹었고 놀랍게도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은혜 아씨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은혜 아씨가 건강해진 모습을 본 김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민준을 향한 김대감과 은혜 아씨의 고마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갑자기 포도청 사람들이 들이닥쳐 김대감을 억울하게 잡아갔습니다. 서대감이라는 악독한 관리가 김대감을 모함하여 영모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은혜아 씨는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혜아 씨의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던 민주는 김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주는 위험을 무릅쓰고 포도청에 몰래 잠입하여 갇혀있는 김대감을 만났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서대감의 집에 숨겨진 누명의 증거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서대감의 집에서 누명을 벗을 증거를 찾아주시오. 민주는 은혜아 씨와 김대감의 은혜를 갚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서대감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준이 찾아낸 증거 덕분에 김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침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깊이 감사하며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겸손하게 모든 상을 사양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의 착한 마음씨와 용감함, 그리고 은혜아 씨를 향한 진심에 감탄했습니다. 김대감은 민준에게 은혜아 씨와 혼인하여 자신의 양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민준, 부디 내 딸 은혜와 혼인하여 내 양자가 되어주게.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은혜아 씨를 향한 마음과 김대감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결혼 후 민준과 은혜아 씨는 김대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정든 고향 달빛골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민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후한 은혜를 갚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민준은 아름다운 아내 은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날,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예전에 수연에게 버림받았던 바로 그 뒷동산에 다시 올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언덕에서 민준은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민준은 아내 은혜를 업고 푸른 싹이 돋아나는 달빛골 마을을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달빛골 사람들은 민준 부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음씨 착한 젊은 농부 박민준이 살았습니다. 민준은 가난했지만 새벽부터 밤늦도록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달빛골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덕분에 늘 따뜻했습니다. 마을에는 김수연이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과 해맑은 웃음, 고운 마음씨를 가진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수연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아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민준은 처음 수연을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준은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수연에게 다가갔고 수연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대문이 열리고 수연이 수줍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옅은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수연의 모습은 마치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왔어요. 응. 수연 씨 보고 싶어서 왔어. 민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밭에서 딴 옥수수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수연은 손에 든 보자기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종달새 울음소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민준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옥수수를 꺼내 맛을 보았습니다. 갓 쪄낸 옥수수의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향이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정말 맛있다. 꿀처럼 달콤하네. 혹시 꿀이라도 발랐어요? 호호, 맛있죠? 오늘 아침에 딴 옥수수예요. 많이 땄으니 다 드세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은방울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은 수연이 가져온 따뜻한 옥수수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둘은 나란히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실은 늘 민준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은 풍요로웠지만 수연은 점점 현실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가난이라는 벽은 점점 더 높고 견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밝고 명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연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